자, 이제 엑스로드 미적분2의 마지막 적분법의 두 번째 주제. 사실은 지난번에 정적분을 아예 깔끔하게 끝나고 정적분 활용을 할까 하다가도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급수와 정적분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한 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정적분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는 자,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할 텐데, 근데 혹시 이거를 외운 사람이 있어 혹시? 미적분2 할 때 미적분 1이나 할 때 보면은 막 이 식이 막 정석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외우게 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외운 적도 없고 이걸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항상 여기가 n인가? 여기가 항상 1일까? 여기가 항상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까?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급수랑 정적분은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사실 유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을 외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 위에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예를 통해서 자,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공식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자,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부터 정적분의 활용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미적분 1부터 했던 건데 함수값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정적분의 결과가 바로 넓이고 함수값이 만약에 음수가 되는 구간에서는 정적분을 했을 때 결과가 음수고 그거의 부호를 바꿔야. 근데 음수인데 부호를 바꾼다는 게 절대값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적분할 때 절대값 실어서 적분하면 바로 그 구간에서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양수면 그냥 적분하고 음수면 부호를 바꿔 적분해라. 뭐 이런 게 이제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 근데 미적분원에도 개념은 설명은 나오지만 사실은 미적분2에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건 좀 메모해둘게요. 언제 y축을 기준 넓이 계산하냐? 분수 함수인 경우 그리고 로그 함수인 경우는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제 로그를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하면 x랑 y랑 바뀌어서 그 함수가 지수 함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통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예를 적을 공간 없으니까 이거 그냥 보고 마세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x축 있고 y축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1,0을 지나는 y는 ln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자, y는 1부터 자, y는 2까지 만들어지는 자, 이 점의 좌표가 2,1이겠고 이 점의 좌표가 2제곱, 2가 될 텐데 자, 요 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계산해야 된다. 근데 요 부분의 넓이 잘 계산하시면 니네가 이제 사실은 x축이나 y축으로 자세히 적분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럼 이제 이 정사각형, 직사각형이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사실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고 원래 x축 기준으로 하는 적분을 빼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긴 있어요. 자, 하지만 로그 함수나 분수 함수 같은 경우는 자,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하기 편하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넓이를 요렇게 우리가 미적분 원했던 처럼 이러한 막대기의 넓이 합이 아닌 자, 가로로 펴져 있는 자, 요러한 상자들의 넓이 합을 가지고 정적분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프를 구성하는 x, y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냐면 x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막대기의 높이는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인 dy가 되게 되니까 가로의 길이 x하고 높이에 해당하는 dy를 곱해서 넓이가 존재하는 자, 1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자, 요것이 바로 내 거는 이 부분의 넓이 되시겠다. 자, 근데 이거를 x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미친 지수 취해주면 사라지고요. 자, x값은 2의 y가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2의 y의 dy를 계산해 주시면 바로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이 부분의 넓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그 함수는 이렇게 y축 기준으로 적분해줘야 피적분 함수가 간단하게 지수 함수가 나오니까 분수 함수나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다. 자, 이 친구도 이렇게 x좌표가 양수인 곳 넓이를 계산할 땐 그냥 적분하시면 되고 자, x좌표가 음수인 곳에 대한 넓이를 구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된대요. 자, 곡선 사이 넓이입니다. 자, 곡선 사이 넓이는 지금 우리가 방금 구했던 넓이는 x축의 위치에 따라 부호를 바꾸냐 바꾸지 않냐가 결정이 되지만 자, 우리가 두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 있는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면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함수값의 차이예요. 함수값의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자, x축을 기준으로 적분하는 경우는 함수값의 차이라는 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야 함수값의 차이가 되니까 위에 있는 함수 fx에서 자, 밑에 있는 함수 gx를 이렇게 빼가지고 적분해 주시면, 근데 만약에 누가 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누가 큰지 상관없으니까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위치에 상관없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뭐 기본적인 개념이죠. 근데 나 미적분 어려서 했던 거라. 자, 이제 미적분 2에서 처음 하는 개념입니다. 부피입니다.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구분 구족법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니네가 좀 힘들어 하겠지만, x축이 있고 함수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처음에 뭐 했냐? 정말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얘를 n등분을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폭이 아주 작아지니까 마치 직선들을 더해서, 요거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이 폭이에요. 그래서 마치 직선들을 더해서 어떤 넓이를 구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넓이, 자, 아주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 아주 작은 넓이 요소들을 모으다 보면은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부피가 되는데,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요, 그 부피를 구하기 위한 기준축을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 내가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근데 그래프랑 상관 있는 건 그냥 x축이 기준이 되는데, 니네 혹시 이 그림 기인 거 아니고? 원뿌리게 원기둥이 이렇게 있고, 아마 미적분 2 내신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요거 왜 원점 지나면서 60도에 요거 알지? 요거 부피 가는 거 많이 봤을 텐데, 요런 거 구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 기준축을 설정해 줘야 돼. 기준축을. 그래서 문제가 함수랑 상관이 있으면 기준축은 굳이 설정할 필요 없지만 기준축을 설정하시고, 그 축 위에 랜덤한 x 좌표인 점에서 이 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 생기는, 자, 답면의 넓이를 원래 x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울 수 있다면 그 넓이식을 넓이가 존재하는 그곳, 부피가 존재하는 것 범위 안에서 적분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넓이들의 합인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미적분 2에서 새로 나오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 뭐 근데 최근 시험범위였기 때문에 다 알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렇다 생각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자, 지금부터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보도록 할 텐데,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저기는 저 식 중에 어디까지를 x라고 두냐에 따라 방법은 달라지게 되는데, 약간 좀 변수 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en-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아. 자, 갈게. 일단은 첫 번째, 함수 안에 들어있는 얘 전체 3 더하기 n분의 2k, 얘를 x라고 놓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듣고 해. 양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3을 빼고 여기까지만 x를 뭐로? 자, n분의 2k까지만을 x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 2까지 띄고 n분의 k, 자, n분의 k를 x라고 치환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긴 해. 근데 일단 그들의 관계와 모든 걸 확인해 볼게.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x를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시그마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을 보셔야 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2n 빼기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k 대신에 1 집어넣고 k 대신에 2n-1을 먼저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x가 k 대신에 1 대입하면 3 더하기 n분의 2. 자, k 대신에 2n- 집어넣어 주시면 x값은 바로 얼마냐? 3 더하기 n분의 2배의 자, 2n-1이라는, 자, 요것이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 니네가 뭐 하시면 되냐?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돼. 자, 요거 n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죠? n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2 사라지니까 3입니다. 요거 n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4n이니까 요거 4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에 수렴한다? 4에 수렴하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3부터 4까지라고 봐주시면 돼. 미쳤나봐. 4니까 7이고 적분 구간은 3부터 7까지가 적분 구간이라 봐주시면 된다. 선생님, 뭐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하긴 하겠지만 근거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여기 봐봐. 우리가 원래 정적분을 할 때 k 대신에 1을 집어넣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는 이놈이 k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결과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n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x에 대한 증가량이 점점점 사라져서 이 점이 내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시작점으로 점점 가까워져. 그래서 내가 k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결과에 n 대신에 무한대를 보내면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시작점이 나오게 되고, 자, k 대신에 마지막 2n-를 집어넣겠다. 그건 내가 마지막 상자, 마지막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요점의 좌표가 k 대신에 2n-1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내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그 종점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거 n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극한 7이고 적분 구간은 그래서 3부터 7까지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하시면 되냐면 k 대신에 2도 한번 집어넣어 보셔야 돼. x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n분의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니네가 뭘 판단하시냐? 얼마가 늘어났느냐? 델타 x가 얼마냐? n분의 2. 자, x의 증가량. 요건 바로 뭘 한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조사를 한 거야. 요게 바로 밑변의 길이로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델타 x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아주 작은 x에 대한 증가량인 dx로 바뀝니다. n분의 2가 dx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2 해주시면 n분의 2는 dx로 바뀌고, 요것이 dx로 바뀌고 나머지 상수인 2분의 5배 튀어나가시고, 그리고 네가 얘를 전체를 x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p 적분함수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자, 이제 두 번째를 할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k 대신에 1과 마지막 숫자 집어넣어서 적분 구간 구해주시고, k 대신에 2 집어넣어 얼마만큼 늘어난지 확인해서 dx 결정해 주시고,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 요거 아시면 아까 했던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 내가 k 대신에 1 집어넣어 보고, k 대신에 2 집어넣어 보고, 네가 2n-1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k 대신에 2n-1까지 집어넣어 보면, 그럼 k 대신에 1 넣으면 x값이 얼마냐면 n분의 2, 이러면 x값이 얼마냐면 n분의 4, 이러면 x값이 얼마냐면 n분의 2n-1이기 때문에 요거 무한대로 보내면 0,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2. 나 뭐 잘못됐나? 느낌이 좀 이상한데? 나 뭐 잘못했어? 이거 3 더하기, 그죠? 2에 2n- 맞아요. 그럼 k 대신에 야, 미쳤나봐. 2배 하셔야 되니까 어서 뭐가 좀 이상했어. 자, 4n-2. 자, 그래서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 0이고요. n 무한대로 보내면 4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어디부터? 0부터 4까지로 결정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델타 x가 n분의 2이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상수 똑같고요. 그런데 이번엔 내가 얘만을 x라고 했으니까 p 적분함수는 바로 f의 3 더하기 x겠다. 자, 지난번에 정적분의 평행 이동을 해서 x 대신에 x-3 대입하잖아. 그럼 식이 이게 되죠. 그래서 적분 구간도 마찬가지로 3만큼 평이동했다. 당연히 같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러면 사실은 미적분 2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가급적이면 많은 놈을 x라고 바꾸잖아. 그러면 적분 구간도 간단해지고 나중에 치환도 안 해도 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좀 빡세. 근데 지금 이 방법 쓰잖아? 그럼 적분으로 바꾸는 건 쉬워. 근데 식 자체가 좀 더러워. 근데 식 자체가 더러워도 우리는 치환 적분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더럽게 바꿔도 적분으로 바꾸면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딱 보고 내가 전체를 치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전체를 치환하시고요. 근데 야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돼. 자, 내가 x를 n분의 k라 하시면 k 대신에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k 대신에 1 넣으면 x의 값이 얼마냐면 n분의 1이고, 자, k 대신에 2 넣으면 x의 값이 얼마냐면 n분의 2고, 빡빡빡 해서 마지막에 k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자, 2n 빼기 1 집어넣으시면 x의 값은 얼마다? n분의 2n-1. 요거 n 무한대로 보내면 0이고요. 요거 n 무한대로 보내면 2고요. 자, n분의 1씩 늘어난다는 걸 확인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뭐 곱해줄 필요 없이 n분의 1을 dx로 바꿔주시면 분자에 있는 5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그래서 p 적분함수는 이렇게 되게 된다. 자, 내가 n분의 k를 내가 x라 했기 때문에 p 적분함수는 바로 f의
3x 더하기 3 더하기 2x가 되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3 더하기 2x란 놈을 뭐라고 치환하면 7라고 치환해서 계산해 주시면 첫 번째와 같은 경우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푸는 99%의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가 2n- 아니라 보통 n이야. 1에서 출발해서 n으로 끝나거나 0으로 시작해서 n- 끝나거나 보통 이렇거든. 그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1부터 n까지라든지 0부터 n-1까지면 요거를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자, 만약에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이 모르고 k가 0부터 n까지 n-1이나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한다면 요런 것도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뭐냐? 무조건 n분의 k를 모두 x로 바꾸고 n분의 k를 다 그리고 n분의 1은 뭐가 되고 dx로 바꿔주시고 적분 구간은 무조건 0부터 1까지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일단 적분으로 바꾸는 건 할 수 있다. 근데 시작과 끝이 다르면 좀 달라져요. 구간이 달라지니까 구간이. 요 k는 0부터 n-까지 집어넣는 거 달라지면 요 적분 구간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0부터 n-1이나 1부터 n까지의 적분 결과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정적분으로 바꾸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이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정리하세요. 자,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수능을 생각을 하면 수능에 요게 n이 아닌 경우가 나온 적이 있긴 있어. 근데 요게 뭘로 끝나냐는 적분 구간의 끝만 결정을 짓게 되고 그거 제외하면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만 잘 외워주시면 적분으로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만약에 첫 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과 끝이 다르면 곤란해요. 응? 처음과 끝이 다르면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원칙적으로 가시되 그것이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적용하셔야 되겠다. 보세요. n분의 k를 x를 하지 않습니까? n분의 1 dx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인데 이게 지금 2n까지니까 2가 됐지. 0부터 1부터 n까지였으면 이게 1이 됐겠지 뭐. 자, 이것이 바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된다. 자, 수능 가지고 생각하면은 급수는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가 등비급수.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1 마이너스 니네 근데 급수가 뭔지 알지? 급수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에 대한 표현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에 대한 표현 몇 가지 한번 적어볼게. 자, 요런 표현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의 an이란 이런 표현 그리고 풀어 쓰는 거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란 표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급수라고 해서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그런 시리즈인데 근데 이과 수능 기준으로 3개 나온다. 그럼 셋 중에 하나 첫 번째 등비급수거나 등비급수 기억나시고 있지만 1-r분의 a라는 등비급수거나 자, 두 번째 부분분수 축차로 막 없어지는 부분분수거나 아니면 뭐다? 적분이다. 요 세 가지. 근데 물론 이제 이과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뭐 미적분 원의 메인 핵심이니까 안 나온다고 할 수 없겠지만 좀 희박하겠고 부분분수는 뭐냐면 그거 있잖아. 왜 이렇게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찢어가지고 왜 쭉 대입하고 착착착 지고 n 무한대로 그거거나 아니면 적분이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급수. 자, 뭔가를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급수는 이 중에 하나인데 뭐 함수랑 상관이 좀 있으면 적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러면 이런 발동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는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더턴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물론 제일 뒤에는 최고 난도 문제는 나중에 우리 계약하고 나면 지금 책으로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이니까 프린트 말고 그냥 이렇게 얇은 책 같은 거 하나로 해서 최근 21번, 29번, 30번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정리를 할 거야. 쭉. 자,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아우, 팔목 아파. 자, 1번 갑니다. 보세요. 자,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의 극한을 계산해 달래. 근데 일단 지금 이것이 함수와 상관이 있는 급수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바꾸는 것이 아마 확실할 거고 그럼 일단 먼저 눈을 봤더니 n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n분의 1을 dx로 바꿔야 되는데 n제곱도 안 되고 루트 n도 안 돼. 딱 정확하게 n분의 1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피적분 함수를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 곱하기 f의 1 더하기 n분의 k라고 놓고 보면 나머지 확인할게. 자,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바꿀 차례인 거야. n분의 k를 x라고 n분의 k를 x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n분의 1을 dx로 바꾸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고 끝! 이거야.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분 적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의 x 더하기를 대입해 주시면 자, ln의 x 더하기 1이고 근데 참고로 ln은 lnx가 아니고 lnx 빼기 1이나 lnx 더하기 1이면 적분이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lnx는 무조건 lnx의 형태로 적분을 하시는 게 좋아. 그러려면 x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적분 구간도 평행 이동하시고 x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이렇게 적분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이롭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로다 삼지. 자, 너는 내가 미분해야지. 멀쩡한 놈. 너는 적분해야지. 해서 이렇게 부분 적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 뒷부분은 안 할게요. 어차피 우리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답은 니네가 구해라. 자, lnx는 lnx의 형태로 두고 적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또 골 때려줘요. 자, lnx의 적분 뭡니까? x lnx 마이너스 x지? 그럼 요거의 적분은 x 더하기 1 ln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lnx의 형태로 바꿔놓고 적분을 하셔라. 자, 1번이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도 한번 또 살펴봐야지. 2번은 또 뭐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 1은 그렇고 sn의 극한 자, 쉽게 말해 이 친구의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 즉 급수를 지금 또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일단 우리가 눈 씻고 찾아야 돼. 빨리 뭘 찾아야 돼? n분의 k와 n분의 1을 찾아주셔야 돼요. n분의 1과 n분의 k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가장 걸리적거리는 건 뭐냐? 어이 여기 k 이런 거 안 돼. k는 무조건 n분의 k로 돼 있어야 돼. 밑에 n분의 k, n분의 1 그러니까 밑에 n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k는 무조건 n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루트 n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n분의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난 시그마니까 루트 n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루트에 뭐가 돼버리고 루트에 1 더하기 2k가 돼버리고 그래서 시그마가 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상 범위 그래서 n분의 1을 gx로 바꿔주시고 n분의 k를 x라 바꿔주시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좀 이해가 안 되고 찝찝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왜? 야야야 그지? n분의 k를 x라 했으니까 말을 하세요. 말을. 자, n분의 k를 x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물론 거기다 이제 1을 더해서 정답을 계산해야 되겠지만 자,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정리됐으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또 넘어가야 되나? 넘어가세요. 아, 팔목 아프다. 하루 종일 칠판 맞았더니 칠판 지우는 기계 있었으면 기술이 얼마나 우리 개발됐냐, 그지? 딱 누르면 칠판에 싹 세팅되는 기계 하나 만들고 학원에 팔면 진짜 잘 팔리던데. 딱 누르면 칠판이 싹 지워지는 거야. 아씨, 현우진한테 막 한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팔면은 살 텐데, 그지? 뭐라고? 네가 만들라고? 뭐라는 거야? 네가 만든다고? 야, 그 수강증 필요한 사람들 수강증 받아가고 학통 때 학교 참 유별나.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시그마가 전개된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추가가 되면 되냐면 K번째 항을 찾아주셔야 돼. K번째 항. 자, K번째 항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를 추측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항이고요. 요거 두 번째 항이고요. 요거 세 번째 항인데 바뀌지 않는 건 바로 뭐냐면 분모의 첫 번째 항인 n3승 안 바뀌고 자, 또 안 바뀌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 지수 요거 안 바뀌는데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고 세 번째는 3이니까 K번째는 바로 K3승. 자, 위의 숫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K번째는 바로
K제곱. 요것이 바로 K번째 항. 자, 마지막.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이거 나옵니까? 뭐 집어넣으면 나오죠? N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를 구하고 있고, 자, 이 친구의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을 또 계산을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는 단독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3번 나눠주시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분모 분자를 N으로 3번 나눠주시면 자, K는 1부터 N까지 분모 분자 N으로 3번 나누면 1 더하기 N분의 K의 세제곱에 자, 위에 N으로 3번 나누면 어떻게 되죠? N으로 3번 나누면 자, N분의 K의 전체 제곱되고 하나 남는 N을 옆에 따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 자, 분모 문자 요거 N 3번 나눴고 요거 N 3번 나눴고 요거 N 3번 나누면 2번은 밑에 깔아주고 N분의 1은 따로 하나 이렇게 따로 빼주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N분의 K를 X로 바꿔주시면 1 더하기 X의 3승분의 X제곱 곱하기 바로 DX가 내가 원하는 결과 되겠다. 이거 적분 어떻게 하냐면 자, 밑에 있는 1 더하기 X3승의 미분인 3X제곱이 위에 필요하기 때문에 3 곱하고 3분의 1 계산해 주시면 바로 갈게. 자, 밑에 거의 미분이 위에 있으니까 3분의 1 ln 절대값 1 더하기 X3승의 전체 0부터 1까지를 집어넣겠다. 자, 치원하는 것도 사치예요. 지금 얘기했잖아. 나의 미분이 위에 있으면 바로 그냥 ln 적분 해주셔야지.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0 넣으면 1. 자, 3분의 1에 ln 2가 내가 원하는 결과 되겠다. 어려워요? 이게? 밑에 거에 미분이 위에 있으니까 바로 ln x와 그냥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부정적분 개념으로 가주시게 된 거야. 자, 이게 바로 3번이었다. 자, 왜? 뭐? 범위가 왜 0부터 1까지냐고? K는 1부터 N까지니까. K는 1부터 2N까지면 0부터 2까지인 거야. K는 1부터 3N까지면 0부터 3까지고. 따로 질문하시고요. 알겠지? 아까 설명했는데. 자, 알려줘. 알고 있지? 현식아? 알고 있는 거지? 모르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야, 4번, 5번, 또 6번 하고 또 한 번 중간에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자, 일단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역함수의 미분에 대한 역함수에 관한 적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야, 역함수 적분 문제는 스타일이 두 가지야. 역함수의 적분 문제는 스타일이 두 가지인데 일단 먼저 큰 그림 그리셔야 되는데 꿍시렁 대지 말고 자, 보세요. 야, 역함수의 적분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스타일. 첫 번째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 함수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서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 적분에 관련 첫 번째 문제는 나는 나대로 역함수는 역함수대로 있는데 너와 내가 이루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라. 이거는 미적분 원에서 많이 나왔던 거지. 무슨 소리? fx하고 gx가 역함수인 상황에서 너하고 나로 둘러싸인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물론 뒤에도 있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야,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 똑같으니까 그냥 요거를 어떻게 대신 계산하냐면 fx란 함수하고 y는 x가 만드는 넓이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거의 2배로 계산하자. 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근데 솔직히 미적분 2는 지금 설명하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1번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 역함수 적분 관련된 문제는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팍팍팍 해서 결론을 쳐주셔야 되는데 자, 고3 버전으로 갑니다. 자, x축이 있었고요. y축이 있었고요. y는 x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y는 fx가 있었고요. 그래서 y는 fx 안에 어떤 점이 있었냐면 a, b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 d라는 점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원래 함수의 a부터 c까지의 적분의 결과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 근데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집중해 주시고 자, 원래 함수에 a, b를 y는 x에 대칭하면 역함수 안에 b, a라는 점이 나오게 되고 원래 함수 안에 c, d라는 점을 y는 x에 대칭하면
역함수 안에 d, c라는 점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넓이?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와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와 자,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 원래 함수의 a부터 c까지의 fx에 관한 적분과 역함수 gx의 누구부터 b부터 d까지의 적분 결과를 더한 건 과연 얼마냐?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빼셔야 되는데 요 사각형의 넓이는 c랑 d랑 곱한 거, 요 사각형의 넓이는 ab를 곱한 거. 그래서 위에 것끼리 곱한 cd에서 밑에 것끼리 곱한 ab를 빼는 거구나. 근데 요런 세팅이 안 되면 역함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100% 무조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요게 나오고 여기 있는 놈을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요게 나오는구나. 요까지 니네가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뭐 그림 같이 그려두시면 좀 더 이해될 테니까 자, 그림과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오른쪽에는 5번 문제풀이 오래 안 걸리니까 5번 저 밑에다가 적어도 돼. 그 5번 저 밑에. 그 공간이 넓잖아, 그지? 그 내용에 자, 나와 나의 역함수의 넓이에 대한 관계 공식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서 밑에 것끼리 곱하는 건데 원래 함수 f에 요거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고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요거 나온다.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 거의 안 나오는데. 자, 역함수의 적분에 관련된 주제죠. 역함수 안 구해요. 그 적분을 합니다. 자, 물론 2학년 때 선생님은 다 이거를 외우라고 했었지만 자, 요게 조금이라도 핀트가 조금 이게 오그나서 이게 공식을 못 쓰는 상황이 있지 않냐? 그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역함수의 적분 관련된 문제는 니네 그런 거 좋아하죠? 무조건 적용이 돼. 무조건. 자, 이게 조건이 적용이 안 되면 세상에 누구도 풀 수 없기 때문에 발목 아프다. 자,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는 동안 요 숙제 프린트 받으세요. 자, 요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이건 스테이플러 찍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암계. 자, 이게 해설이랑 같이 있어서 두꺼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90문제예요. 그죠? 3회 모의고사니까 넘기시고. 자, 정리하면서 뒤로 넘겨주시고 6개지. 넘겨. 2, 4, 6, 8, 10개. 이상하네. 몇 개 없어졌나? 내가 분명히 45개를 뽑았는데 빠듯한 거 같아.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자,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문제를 푸는데 야, 가급적이면 한번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봐봐. 근데 이게 어차피 니네가 여기는 21번이랑 30번이랑 29번 있지? 다 봤던 문제야. 다 봤던 문제일 거야. 보면 이거 그건데? 하고 이렇게 푸니까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을 텐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한번 재봐서 푸는 게 낫지 않겠느냐? 스테이플러. 왕크지? 그지? 빡시. 근데 이게 원래 스테이플러의 역할로만 써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를 때린 게 아니라 이게 그거 스테이플러에 찝으면 뒤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걸 이걸 이렇게 뒤에 이렇게 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약간 이게 핀트가 좀 약간 어긋나서 두꺼운 거 찝히면 잠깐만 이상하게 찝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원래 물건은 자, 정리됐냐? 정리됐나요? 자, 적분법 뒷부분에는 정적분에 활용하고 요거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나도 다 풀어야 돼요. 나도 다 풀 거예요. 근데 나는 별로 안 풀 것 같긴 한데 4점짜리 위주로 나도 풀긴 풀 거니까 꼭 풀어주시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잘 보셔야 돼.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자, 4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적분으로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친구 딱 보니까 이걸 뭐 전체로 할까 하여튼 뭐 좀 고민이 되는데 숙달이 되면은 전체로 하는 게 좋으니까
자, k 대신에 1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니? k 대신에 1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1이죠? k 대신에 n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4죠? 그래서 p 적분함수는 g, x가 돼요. 내가 전체를 x를 했으니까. 근데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을 때 늘어나는 양이 n분의 3이고 그럼 n분의 3을 원래 dx로 해야 되는데 n분의 1밖에 없으니까 이거 3배의 dx라는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렇게 식을 바꿔서 정리할 수 있다. 좀 부담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n분의 k를 x를 하신 다음에 치환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숙달이 안 됐다. 그럼 무조건 n분의 1을 dx 무조건 n분의 k는 x 적분 구간은 무조건 0부터 1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계산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치환하셔도 상관없어. 근데 하여튼간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자, 그런데 말이지. 궁금한 건 뭐냐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gx에 관한 적분을 계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놈이 집중해 주시고 항상 f란 함수의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적분이 사실은 항상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바로 위에 꺾기리 곱한 거랑 밑에 꺾기리 곱한 이 시리즈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뭐라고? 아, 원래 함수에 네모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원래 함수에 세모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거라 뭐 넣으면 1 나옵니까? 무리수예요. 뭐 넣으면 1 나옵니까? 뭐 넣으면 1 나와요? 뭐 넣으면 1 나오니? 루트 3을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친구는 바로 루트 3. 여기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3. 자, 뭐 집어넣으면 4 나오죠? 0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는 얼마다? 0이 되게 된다. 요 세팅 기본으로 되시고 그래서 이 둘의 적분 결과는 위에 꺾기리 곱한 0에서 밑에 꺾기리 곱한 루트 3을 뺀 요것이 바로 각각의 적분을 더한 결과다. 끝. 그럼 이제 요걸 하시면 되는 거야. 넘기면 내가 원하는 적분이가 나오는 거고. 왜 처음 보는 눈빛으로 동기야 우리 많이 했잖아. 상원아 우리 많이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저 함수를 적분을 해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인테그랄 루트 3부터 0까지 8 먹어봐 죽겠네. 1 더하기 x 제곱분의 4에 관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p 적분 함수의 형태가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형태를 띠면 x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탄젠트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하시고 p 적분 함수가 a제곱 자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를 띠는 경우는 x를 a 곱하기 뭐냐면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셔야 된다. 자 코사인 안 됩니다. 사인 세타로 하시고 그 세타 값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 범위를 찾아라. 거기서 1대1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안 돼요. 반드시 사인으로 잠깐만 사인으로 치환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멀쩡히 있었던 x 대신에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 치환하신 다음에 근데 이 치환이 독특한 이유는 지금까지 치환이 간단히 하기 위해서 치환이었다면 이거는 더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에 적분을 할 수 있게끔 치환해주는 삼각치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x값의 범위가 루트 3인데 x값의 범위가 0이고 그럼 루트 3 집어넣으면 자 x가 루트 3이 되려면 3분의 파이 x가 0 집어넣으면 얘는 0 그래서 이 적분은 바로 3분의 파이부터 0까지 적분으로 바뀌게 되고 자 요거 양변 미분하면 x에 관한 식이었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고 d 세타 그래서 여기는 dx가 바로 뭐로 바뀐다? 시컨트 제곱 세타의 d 세타로 바뀌게 되고 다 했던 거야. 근데 x 대신에 탄젠트 집어넣으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한 번 타면 시커먼타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4 약분되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파이가 바로 내가 원하는 요 놈의 결과가 된다는 걸 확인된다.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자, 넘겨주시고 3배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흐리죠? 화면이 이렇게 흐려. 자, 화면 보기 들어갔다 그런가? 이거 화면 흐려. 자, 일단 정리해 주시고 이게 좀 빛을 많이 보게끔 해야 또 밝아지더라고. 밝아지지? 그치? 밝아지지? 기분 탓인가?
자, 그래서 4번 문제 역함수에 관한 적분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역함수 적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설명하고 한번 쉬지 뭐. 급수. 그래, 5번까지 하고. 자, 5번까지 설명하고. 자, 이제 활용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지. 자, 뭐 얘를 뭐 n등분 해가지고 k로 해주고 뭐 이런 문제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건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시다. 아, 팔목 아프다. 팔목. 니네 그거 알아? 그 왜 페북이나 이런 거 뜨면 왜 전기 마사지 알아? 미니 마사지? 이게 딱 붙여가지고 왜 이게 전기 찌릿찌릿 해서 맞는 마사지를 지난번 한번 막 엄청 막 좋다 그래서 샀는데 별로야. 과대 광고야. 신고해버릴까봐. 별로 안 시원해. 찌릿찌릿 느낌은 와. 아, 이게 좀 물리치료 받는 느낌은 드는데 받고 나서 별로 시원하지가 않더라고. 세게 하면 또 아파. 약하게만 안 시원해. 어쩌라는 겁니까?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데 걔를 n등분을 했고 근데 그 n등분한 놈 중에 점 잡아서 수선발 내려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sk로 하겠다. 뭔 소리야?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냐? 2분의 파인데 걔를 n등분 했으니까 하나, 다시 한번. 자, n등분을 당하는 놈이 2분의 파인데 천천히 해. 근데 걔를 내가 n등분 했으니까 거기다 n분의 1을 곱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 하나하나가 n분의 2n분의 파이야. 하나하나가 2n분의 파이야. 근데 그 중에 k번째니까 요게 k개 쌓였으니까 여기다 k를 곱해주신 놈이 바로 여기는 요 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 자, 처음에 2분의 파이 n등분 했으니까 2분의 파이에 n분의 1 근데 그걸 k에게 모았으니까 바로 2n분의 k파이가 바로 초놈. 근데 계속 저거 쓰기 귀찮으면 일단 세타를 잠깐 치원을 해요. 뭐 변화율같이 막 합성되고 막 이런 거 없으니까 불편하면 잠깐 세타를 하고 형우가 무슨 꿈 꿨어? 군대 가는 꿈 꿨냐? 자, 세타잖아? 그럼 여기 90 빼기 세타 90도 그럼 여기도 세타 반지름 길이 8 그럼 요거 분의 요거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 8 코사인 세타 요거는 8 사인 세타 그럼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아 8, 8은 6사인 만쪽인 3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내가 넣은 넓이 그리고 요거는 16 사인 2세타로 바꿔주는 뭐 이 정도는 뭐 본능이죠. 근데 내가 얘를 세타라 했으니까 그럼 2세타는 저거의 2배니까 16배의 사인에 요거 2배니까 2 곱해져서 n분의 k 파이고 요게 바로 내가 오는 sk. 자, 근데 그놈의 n분의 1을 곱하고 재영아 봐봐. 1부터 n 빼기 1이면 정상 범위야.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야. 자, 그래서 얘는 자 0부터 1까지 저기는 n분의 1을 dx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자 집중해주세요. n분의 k만 x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의 파이 아저씨 자 사인의 파이 x 그러면 이거 적분할 때 어떻게 해? 아 여기는 파이로 뭐 그냥 부분 적분 하셔도 되고 파이 x를 치환하셔도 되고 그건 네 맘이다. 자 성미분이 파이로 나눠주시면 파이분의 16 사인의 부정적분은 코사인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생기죠. 거기다가 0부터 1까지 집어넣자. 자 0 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분의 16에다가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0 더하니까 파이분의 16이 돼서 자 그 둘을 더한 결과는 파이분의 32가 된다. 근데 잠깐만 쉬기 전에 잠깐만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 하나 물어볼게. 야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의 사인 x, dx 얼마죠? 얼마입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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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예요. 그죠? 사인 x의 그림 생각하라 했고 근데 이거 잘랐을 때 이거 넓이가 무조건 다 1, 1, 1, 1 나온다 했으니까 사인 x의 0부터 파이까지 넓이면 그 넓이는 1 더하기 1인 2가 되게 된다. 아셔야 되고 근데 하나만 더 알아두면 좀 팁이 될까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러면 사인 파이 x 요건 얼마일까요?
야, 구간은 똑같은 거야. 0부터 파이까지. 느낌 와? 여기에 0부터 파이까지를 집어넣어도 0부터 파이까지 집어넣는 거고, 여기다 0부터 1까지 집어넣어도 0부터 파이까지를 집어넣는 거니까 구간은 똑같은데, 니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면 도움이 되니까. 자, 우리 왜 삼각함수에서 x 앞에 뭔가 곱하면 주기가 짧아져요? 그만큼 밑변의 길이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를 곱했으니까 파이분의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야? 왜 사인 2x? 그럼 주기가 반토막 줄잖아. 그럼 같은 구간이라도 밑변의 길이가 반으로 주니까 넓이가 반으로 주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파이분의 2가 되게 된다. 알면 뭐 쉽게 계산했을 거야.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적분 문제도 풉시다. 힘들다. 아이고. 알았어, 알려줄게.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주제는 지그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픽했어요. 물론 이제 기억하고 니은도 되게 중요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잘 들어주길 바래. 자, 일단 먼저 6번에 나와 있는 조건 먼저 해석합니다.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는 사는데 일단 이 함수에 0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고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왔는데 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미분한 게 양수니까 함수가 증가를 해요.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여기 이제 1,인데 자, 함수 fx의 식은 0부터 1까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다예요. 근데 물론 이제 기억 먼저 볼까? 야, fx의 제곱이 아래로 볼록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새로 주어진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가 양수인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저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걸 확인하기 위해선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가 양수인 걸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기억 먼저 볼게. 선생님, 내가 얘를 새롭게 hx라 해서 뭐라 할 거냐면 fx의 전체 제곱이라 할 텐데 그럼 h'x는 2 곱하기 fx의 속미분인 f'x를 곱해주시고 자, 한 번 더 미분한 h의 2'x는 어떻게 되냐?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f'x의 전체 제곱 자, 뒤에 거 미분하면 2fx 곱하기 f의 2'x인데 자,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양수. 자, 함수값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양수. 근데 문제에서 두 번 미분한 거 항상 양수로 했으니까 이 친구도 양수. 양수. 그래서 얘도 양수. 그래서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구나.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이건 좀 쉽죠? 니은 갑니다. 자, 니은 볼게. 0부터 1까지 함수의 적분과 0부터 1까지 f의 1-x의 적분.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그 대칭 개념을 많이 보여주려고 일부러 픽한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0부터 1까지 이 둘의 적분은 같지 않습니까? 0부터 1까지 fx의 dx나 0부터 1까지 f의 1-x의 dx나 같다는 거 계속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고 그럼 사실은 니은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바는 바로 뭐냐면 야, 저거 어차피 2배의 0부터 1까지의 fx의 dx랑 똑같은 결과니까 요거의 결과가 2분의 3보다 작냐? 요거 물어보는 거고 맞죠? 0부터 1까지 요거 적분이나 요거 적분 똑같다는 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원래는 100에서 치원해야겠죠. 평민이라면. 근데 계속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칭성. 자, 그래서 요거 2로 나눠주시면 요거 3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자,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fx의 dx가 자, 2분의 3보다 작냐? 자, 또 중요한 거야. 정적분을 누군가 비교하는 건 이건 넓이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자, 0부터 1까지 fx의 dx의 결과 흰색으로 표시하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하시면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근데 선생님 멀쩡히 있는 이 2분의 3을 도대체 뭘로 해석하라는 얘기냐? 찾으셔야 돼. 넓이가 2분의 3인 도형을. 누구냐? 요 사다리꼴이에요. 자, 이 길이 1, 이 길이 2 평균 내면 요 보라색의 넓이가 얼마? 2분의 3. 맞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면 안 돼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의 결과를 계산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2분의 3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적분을 누군가 비교하고 있다. 이건 도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계산한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디귿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fx의 제곱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기억을 통해서 f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니네가 이제 확인할 건 바로 뭐냐면 얘도 fx의 제곱이고 요것도 fx의 제곱이고 요것도 fx의 제곱이니까, 자, 디귿이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분명히 아래로 볼록함이 확인이 된, 뭐 감소를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확인한 건 아래로 볼록함이 확인이 된 hx의 함수에 대해서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h n분의 k-1과 h n분의 k의 평균에 거기에 n분의 1을 곱한 놈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한 이놈과, 자, 0부터 1까지 hx의 적분 중에 누가 더 크고 작으냐를 물어보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적분의 심화는 사실은 이 주제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자, 선생님 사실은 이 함수 뭐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오바고 실제로 hx의 그림을 그리면 0부터 1까지 해도 증가만 할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한도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감소를 하지 않고 오케이 0부터 1까지 증가를 해.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0부터 1까지 적분 결과는 당연히 이거야.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놈은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저기는 지금 이 친구의 n을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적분 결과야.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인, 야야야 태우야, 아이씨.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인 요거는 바로 뭐다? 다각형의 넓이의 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등분한 놈 중에 k번째에 해당하는 n분의 k와 그 바로 앞에 있는 n분의 k 빼기 1을 각각의 함수에 집어넣고 평균을 구한 요 사다리꼴의 넓이고, 근데 그것들의 합이기 때문에 실제 넓이보다 요만큼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물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오차가 작아져서 얘랑 같아지겠죠. 근데 요건 무한대로 보내기 전 다각형의 넓이의 합. 요거는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에 따라 실제 적분 결과하고의 차이점이 생긴다. 왼쪽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등호가 붙는 게 맞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맞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참. 자, 정적분을 누군가 비교한다는 뜻은, 자, 도형의 넓이를 비교해라. 정적분에 관한 부등식은 도형의 넓이에 대한 대소관계를 확인을 해라.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제 또 7번 문제를 또 살펴봐야죠. 정리해 주시고. 자, 모든 실수 x다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천천히 볼게. 자, 0부터 6까지 적분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 자,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분구적법에서 사실은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인 거야. 무한대로 보내기 전이니까 사다리꼴 넓이가 좀 큰데 무한대로 보내면 같아지지만 그 전에는 누군가 크고 작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의 주기가, 이 문제는 좀 쉬워요. 일단 이 함수의 주기는 2예요. 근데 0부터 1까지 지금 현재 이 함수의 주기가 지금 현재 2인데 그거의 반토막만 그림 그려진, 그래서 x축 있고 y축 있는 상황에서 요거 x 대신에 0 대입하면 1이고요. 1 대입하면 1이고요. 그 범위 안에서 삼각함수가 자,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 그래서 0부터 1까지 sin 파이 x의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이 함수의 주기가 기본적으로 2이기 때문에 얼마냐면 2,1에서 다시 출발을 할 거고, 여긴 몰라요.
그 다음에 얼마? 3,1에서 끝나는 요 패턴의 그래프가 계속 마찬가지로 4부터 어디까지? 자, 5까지도 요런 패턴의 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주기가 2인 놈들이 일단 가란 조건과 나란 조건을 이용해서 정리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계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건 뭐냐? 감소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감소하지 않는다. 함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함수값이 유지되거나 함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근데 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함수값이 감소를 하지 않으면 보세요. 증가하는 순간 끝이에요. 감소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조금이라도 증가를 해버리면 연속이 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필요하거든. 증가하는 구간이 생긴 만큼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감소하지 않는다 했지만 연속이 되기 위해선 증가마저도 하지 않는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된다. 자 이게 바로 0부터 6까지의 fx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함수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가를 하면 감소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서 얘가 함수값이 크다면 상관없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다? 함수까지 증가하면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증가도 하지 않고 감소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0부터 6까지의 넓이를 계산해라. 자, 넓이 1, 넓이 1, 넓이 1, 넓이 1, 넓이 1, 넓이 1, 기본적으로 6. 그리고 요 넓이 볼까? 야, 이 넓이는요. 사실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sin 파이 x의 dx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일단 0부터 파이까지 다 훑었으니까 넓이는 기본대로 2인데 밑에 파이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 속미분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파이분의 2, 이것도 파이분의 2, 이것도 파이분의 2. 그래서 6 더하기 파이분의 6. 정답은 그래서 12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계산하세요. 여기 학분 적분하고 그죠? 3배 하고 그 다음에 3, 3, 3 더해주시면 1, 1 더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답은 나오게 되겠다. 7번 좀 쉬웠네요.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 함수와 이 그래프에 있는 18,9에서의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 Y축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Y축을 그리면 TMI고 그럼 아예 Y축 그리지 말고 X축만 그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일단 이 함수가 X축이 딱 있었어. 근데 알겠지만 저 함수는 원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9만큼 평행 이동한 자, 9,0을 꼭지점으로 하는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근데 그놈의 어떤 점이냐? 18,9. 자, 접선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해야겠어. 요거 미분하고 적분하고 섞였네요. 자, 그럼 일단 이 함수 미분 먼저 해주시면 y 프라임 자, 2 루트 x 마이너스 9분의 3이 되고 그래서 x좌표인 18을 집어넣어 주시면 자, 18라면 9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이 돼서 18,9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그래서 y는 2분의 1을 기울기로 하고 있는데 x 빼기 18 더하기 9가 되더라. 그래서 y는 2분의 1x라는 사실 그래서 절편이 0이 되게 되는구나 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함수와 그리고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론 이게 어떤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야 여기하고 여기 사이 어떻게? 자, 이거 9고 요거 2분의 9니까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9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와 플러스 자, 적분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9부터 18까지 9부터 18까지 위에 있는 식 그 구간에서 위에 있는 식 2분의 x에서 자, 밑에 있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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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루트에 x 빼기 9를 빼가지고 적분해 주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물론 이미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야, 그냥 이 넓이 이거 전체 넓이 요거 요거 넓이 자, 18 곱하기 9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81이라고 하는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 81에서 자, 요 부분을 빼버리자
어떻게 빼버리자. 자, 9부터 18까지. 9부터 18까지. 자, 요 부분의 넓이. 자, 9부터 18까지. 저 함수 3 루트의 x-9의 적분을 제거하시는 방법도 있겠구나. 니만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x 대신에 x 더하기 9를 대입하면 왼쪽으로 9만큼 평이동하기 때문에 이 함수의 식은 사실은 0부터 9까지 3루트 x의 적분으로 계산하면 좀 더 쉽게 적분을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메모해 두시고 넘어가기자.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자, 9번. 아우, 팔목이야. 자, 이 두 함수는요, 서로 같다라고 한 다음에 지수로 나눠버리면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좌표가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랑 서로 같다. 지수로 나눠버리면 x가 1이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a, 이 부분의 넓이를 b라 했을 때 궁금한 건 바로 b에서 a를 제거해달라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b는 b대로, a는 a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더럽긴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적어볼게. 자, 빼라고 하는 대상인 b를 먼저 보시면, 자, 볼게. b야, 넓이가 존재하는 곳이 1부터 2까지니까 적분 구간은 1부터 2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위에 있는 함수 x 곱하기 2의 x에서 자, 2의 x를 뺀 놈의 적분. 그래서 뭐 묶어주지 뭐. 자, 1부터 2까지 지수함수로 묶었을 때, 자, x-의 적분인, 그러면 로우다 3지 해가지고 부분적분으로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a도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부분이 넓이가 존재하는 영역이 0부터 1까지니까 끄이는 영역을 0부터 1까지. 자, 이번엔 위쪽에 있는 함수가 2x고, 자, 밑에 있는 함수가 x 곱하기 2x니, 자, 요거를 빼가지고 적분을 할 것이고, 건너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지수함수로 묶어주시면 1 빼기 x의 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것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얘에서 얘를 빼래. 근데 피적분함수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운 좋으면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 빼볼게.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네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의 x 곱하기 x-1의 dx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x의 1-x에 관한 적분이 되고, 갈게. 이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함수가 서로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적분함수를 바꿔주고 요걸 플러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피적분함수가 뭐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피적분함수가. 근데 걔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얘는 1부터 2까지 적분하니 뭘 따로따로 하고 앉았어? 0부터 2까지 2의 x의 x-의 dx를 한 번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부분 적분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다 3지에 의해서 요거 적분하셔야 되고, 요거는 미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적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뭐 나머지 한수 계산은 니네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이 나오면 무조건 뭐 공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걔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계산해야 되느냐. 그리고 피적분 함수를 보고 그럼 뭐 어쩌면 뭐가 될 것 같다 라고 싶으면 한번 그 이후에 계산도 도전해 보셔라. 저게 바로 9번 문제의 의도였습니다. 자, 3개 남았냐? 3개? 하나. 아니구나. 5개 남았구나. 아니야? 6개 남았구나. 부피까지. 정리해 주시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도 뭐 문제 주어진 조건은 간단한데 계산이 조금 더러운 문제라. 계산이 더러워요. 퇴퇴퇴 더러워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도 사실은 아까 했던 그 구분구적법에 실제 넓이와 정적분의 넓이 차이인,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BN 보이십니까? BN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원래 요게 이제 사대꼴 넓이고 얘가 적분 결과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니까 다각형의 넓이가 더 큰 거죠. 위로 볼록이면 반대가 되겠지. 근데 뭐 그런 의미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계산하라는 문제야.
자, 일단은 지금부터 요 놈의 계산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 사각형의 넓이 한번 볼까? 야, 가로 길이 1이에요. 그리고 함수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n 대입한 높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높이가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돼서 자, 여기는 얘랑 얘의 넓이를 모두 더해주면 바로 2의 마이너스 n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an이랑 자, bn이랑 그 다음에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지수 함수의 적분 결과를 모두 더해주시면 그 결과는 바로 2의 마이너스 n승에 나오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벌써 기억이 나왔어. 지금 이 친구가 바로 n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an하고 bn하고 확 넘기면 바로 뭐가 나온다? 기억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이게 바로 fx고, 그죠? 기억은 뭐 기본이죠. 저렇게 이렇게 넓이 합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근데 an도 좀 계산하기 더럽고 bn도 계산하기 더럽지만 한번 볼게. 자,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난 직접적으로 an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 자, an 갑니다. a는요, 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가로의 길이는 1이고 높이는 바로 뭐냐면 이 함수에 n을 집어넣은 결과에서 n 더하기를 집어넣은 결과를 뺀단 말이야. n을 집어넣은 결과는 2의 마이너스 n이고 n 더하기를 집어넣은 결과는 마이너스 n 빼기 1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고 가로 길이 곱하고 반으로 나눠준 게 an. 그래서 an의 넓이를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an은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 1은 의미가 없고 자, 여기서 여기를 뺀 자, 2의 마이너스 n승 빼기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an.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등비 급수가 나와요. 자, 지금 이놈의 급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 미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등비 수열, 그래서 등비 급수 공식을 사용하셔야 돼. 근데 그냥 오랜만에 봤으니까 간단한 예 하나만 적어줄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자, 요거의 급수를 계산해라. 그럼 공식이 아까 뭐랬어요? 1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했어요. n 대신에 실제로 1을 집어넣어주면 초항이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으려다 공비가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여기 밑에 2분의 1 적어주셔서 그래서 정답은 바로 3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등비 급수의 공식은. 그럼 내가 지금 이 친구의 급수를 해야 되니까 2분의 1 밖으로 빼고 자, 인수분해를 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고 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 자, 앞에 있는 이 항은요 n 대신에 1 넣으면 2분의 1이 되는데 공비도 2분의 1이고 빼기 자, 이 친구는 n 대신에 1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1인 2의 마이너스 2승이 초항인데 공비는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2분의 1 곱해줘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은 맞아요. 계산해 보시면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등비급수가 더 낫죠? bn을 어떻게 해서 bn? 사실은 이거는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bn을 그냥 직접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bn은 어우 지게를 몇 개 쓴 거네. 자, bn은 지금 저 사이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bn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뭐 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정적분의 결과를 제거해 주시면 남는 게 바로 bn입니다. 그래서 bn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일단 사다리꼴 넓이. 자, 2분의 1, 두 변의 길이 평균. 그래서 2의 n승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자, 밑변 길이 1이기 때문에 자,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자,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2의 x의 적분 아니야 면에 2의 마이너스 x의 적분 계산하시면 되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와 유사한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등비급수 공식 사용하시고 통분하시면 결과 나오는데 그건 니네가 한번 해보세요. 자, 맞는지 틀린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니네가 어차피 과제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계산해서 볼 수 있도록. 팔목이 엄청 아프네, 오늘따라 특히. 왜 이렇게 아프지? 11번. 자, 넓이가 2등분 단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5개 남았네요. 자, 지수함수에 x축, y축, x는 1로 둘러싸인 여기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면 과연 상수 a의 값은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0,1을 지나는 지수함수 있었고 근데 x는 1이란 직선이 있어서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0부터 1까지의 지수함수를 적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2 빼기 1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데 자 근데 이것이 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에 의해서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반토막이 난다 했으니까 그럼 너의 넓이가 2분의 2 빼기 1 나의 넓이도 2분의 2 빼기 1 그럼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밑변길이 1이고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이거거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이거야? 그럼 네모가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되고 요것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되시겠다. 이거 특별히 어렵지 않게 2 빼기 1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11번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9번이기 때문에. 자, 2등분. 이게 사실은 2등분도 미적분 원에선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뭐 미적분 2까지 와서 어렵게 나오겠습니까? 12번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아마 니네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것도 센스 있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자, 거기 색칠되어 있는 A하고 B에 대한 넓이가 서로 같게 하기 위한 K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센스 있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센스 없게 무식하게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일단 A는 A대로 B는 B대로 독립적으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걔랑 걔랑 서로 같다라고 일단 먼저 식을 세워볼게. 거기서 배우는 게 또 있으니까. 자, 갑니다. 자, A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자, 넓이가 존재하는 곳은 0부터 K까지고 자, 위에 있는 함수인 x sin x에서 사실은 밑에 있는 함수도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 근데 밑에 있는 함수인 y는 0을 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요거에 대한 dx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A 부분의 넓이. 자, B 부분의 넓이. 자, 넓이가 존재하는 K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합니다. 자, K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 주시고 그럼 여기는 2분의 넓이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셔야 돼. 자, 위의 식인 누구? 2분의 파이에서 자, 밑의 식인 누구다? x 곱하기 sin x의 적분을 빼신 다음에 뺀 거에 적분하신 다음에 요 둘이 서로 같다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 수 있을까? 뭐 하려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우리 아까 아니구나. 내가 확통할 때 했던 얘기인데 야, 잠깐 봐봐.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의 넓이인 C를 추가를 하면 A랑 B랑 같으면 누구랑 누구랑 넓이 같아야 되냐면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하고 B-C를 더한 거죠. 자, A의 C를 더한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중간에 있는 굳이 K까지의 적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노란색과 빨간색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로 문제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곱하기 sin x의 적분, 부분 적분 쓰면 되겠죠? 로다 3지. 자,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높이는 2분의 파인데 자, 밑변의 길이가 2분의 파에서 k를 뺀 거니까 자, 2분의 파이에서 k를 뺀 거니까 이 둘이 서로 같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k가 나오게 된다. 자, 이제 적분만 하시고 나눠주시고 넘겨주시면 어렵지 않게 K를 구할 수 있다. 자, 문제를 낸 사람은 아마 이 의도를 낸 걸까요? C를 추가해서 같은 넓이를 계산하자. 이 넓이로 안 와 했을 텐데 독립적으로 각각 계산하는 것도 할 줄은 알긴 알아야겠다. 자, 13번 문제. 3개 남았네. 자, 지금 우리가 가난한 순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저쪽 방 오늘 다 했는데. 왜? 뒤에서 차가지고 왜 차? 왜 차? 양아치니?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이 문제는요. 조용히 해주시고 원래 함수와 정적분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넓이 관련된 그 개념의 일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야, fx라는 함수가 1에서 1, 3에서 3, 7에서 7 된다는 얘기는 역함수에 대한 적분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x축하고 y축하고 y는 x를 기준으로 1,1이란 점과 자 3,3이란 점과 자 7,7이란 점에 대해서 함수가 일단 3개 점을 지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근데 지금 이 함수가 뭐 미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함수가 언제나 2번 미분한 게 음수면 뭐죠?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3을 제외한 점에서 근데 항상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fx의 그림은 자 이런 형태로 fx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3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위로 볼록인 형태며 저 3개 점을 지나는 함수. 연속함수.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밑에 이렇게 붙겠지? 자 나 역함수 g 나 역함수 g 그래서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는 문제풀이를 한다. 자 볼게요.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이 함수에 뭐야 이거 1부터 7까지의 정적분의 결과 27인데 집중해 주시고 자 이 함수의 1부터 7까지의 정적분의 결과란 얘기는 바로 어떤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요 도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뭘 뺄 거냐면 요 사다리꼴 넓이가 있어요. 사다리꼴 넓이. 우리가 적분을 통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사다리꼴 부분의 넓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7이고 여기부터까지 길이 6이니까 자 얘랑 얘랑의 평균인 4에 6 곱해주시면 여기 넓이가 얼마다? 24가 넓이가 되고 근데 정적분의 결과가 27이라는 얘기는 여기 넓이를 A 여기 넓이를 B라 했을 때 아 A하고 B를 더한 결과가 3이라는 얘기구나. 자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7인데 사다리꼴의 넓이가 지금 현재 24니까 얘랑 얘랑 넓이 합한 것이 3이 되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어디 있어? 역함수의 1부터 3까지의 정적분 결과를 알려줬어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함수의 1부터 3까지의 정적분 결과라는 건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넓이. 자 요것도 사다리꼴 넓이 볼까? 이 길이 1 이 길이 3, 이 길이 2. 그래서 요 사다리꼴 넓이는 얼마냐? 4예요, 4. 4인데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 여기도 1. 근데 A랑 B랑 더 3이니까 이 부분은 2, 이 부분은 2.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뭡니까? 3부터 4까지의, 미안합니다. 3부터 7까지의 fx가 x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 fx하고 x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 바로 어디? 이 부분의 넓이. y는 x하고 fx가 만든 넓이 2. 근데 그거에 12배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4. 이렇게 자, 대칭석 이용해서 자 미적분 2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2'이 음수라는 조건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미적분 2의 문제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2 문제 남았습니다. 예. 아까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빨리빨리 설명하는 거야. 계약하고 나면 오늘 우리 문제 풀했던 그런 느낌처럼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10분 정도 푸는 그런 식의 풀이들이 아마 많이 줄을 읽게 돼야 되는데 근데 물론 선생님이 숙제를 어려운 것만 내주진 않아요. 막 섞을 거야. 막 3, 4점짜리 섞고 물론 4점짜리가 좀 이렇게 뭐 비중은 니네 이제 질문 양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좀 기본적인 문제는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하지 말자. 일단 틀린 건 기본이든 아니든 틀린 건 꼭 한번 확인하셔야 우리가 좀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얘기를. 맨날 이거 적분하시오. 정적분 얼마냐? 이거는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 거라 생각을 해. 점점 우리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된다. 자, 내가 겨울방학 시작할 때 처음 그런 얘기 했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내용들 개념 정리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쉽게 느껴진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아, 난 어려운데? 한 사람 있겠지만 되게 쉽게 느껴진 사람이 있을 텐데 또 방학 동안에 나름대로 뭐 내가 꼼꼼하게 정리한다 생각하고 아마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개념은 좀 최대한 배제하고 문제풀이 스킬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할 테니까 숙제에 대해서 틀린 걸 잘 고민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알겠지? 유튜브 지웠어? 유튜브 너 아직 다 갔어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이 함수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뭐 이거를 다 읽는다고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보자. 야, 함수 fx가 주어졌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피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평면처럼 얘기하면 힘드니까 우리는 한참에 또 기백도 하지 않습니까? 공간 도형, 공간 합의, 공간 벡터처럼 도형을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봅시다. 잘 찾아야 돼. 네가 x축이구나. 네가 x축이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네가 x축이고 네가 y축이구나. 네가 y축이구나. 네가 y축이구나.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겨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프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그림이 그려졌고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자, 내가 x축에 평행한 어떤 점으로 잘라서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이놈인 자, 정사각형이 된답니다. 정사각형. 그럼 사실은 이거는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바로 뭐야? 이거의 함수값. 그럼 정사각형이면 그거를 제곱해야지 이 넓이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친구를 제곱하면 x 곱하기 제곱하면 2의 x고 부피가 존재하는 곳. 그래서 어디부터? 1부터 ln6까지 적분해 주시면 끝.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세요. 이것도 부분적분이죠. 로다 3지. 나는 미분해야 돼. 난 적분해야 돼. 미분된 거 미분할 놈 정리해 주소. 부분적분 계산해 주시면 깔끔하게 부피가 나오게 된다. 넓이 요소를 적분하셔야 돼. 자, 15번. 그럼 한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선 니네가 넓이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적분이야 누구나 하잖아. 그럼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고 지금 내가 하라는 건 이겁니다. 누굴 해라? 자, 요 x좌표가 t인 점에서 자른 요 단면의 식을 당연히 t에 관한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한번 니네가 직접 표현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고 자, 중간에 잘랐었던 이거 옛날에 니네 브라운관 칩이라고 알아요? 브라운관 칩이라고 알아? 요즘엔 다 LCD고 다 이렇게 얇지만 얘네는 TV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뚱뚱했잖아. 그지? 약간 그 모양인데. 야, 근데 내가 옛날에가 아니구나. 20살 때 2000년동 다시 2000년내 니네 태어나기 1년 전 대학교 친구가 음마아파트 살았어요. 그때 당시 음마아파트 살았는데 그 친구네 뭐 다 남자들인데 다 솔로니까 공대생이었으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 뭐 누구네 집 모여가지고 술이나 먹자. 그랬는데 이제 걔네 부모님이 다 해외를 나가셔가지고 여기 사는 집이야. 대치동 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대치동 친구네 집에 갔어요. 문화 충격. 딱 갔는데 벽걸이 터비를 처음 봤어. 2000년 당시에. 우리나라에선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선 만든 게 없었는데 소니에서 이제 만든 거였는데 딱 갔는데 TV가 벽에 붙어 있어. 나는 진짜로 농담 아니고 벽이 있으면 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브라운관 TV를 다 박아놓은 줄 알았어. 다 브라운 TV를. 진짜로. 아, 얘도 그러지 않겠냐? 태어나 처음 봤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벽걸이 TV가 있는지도 몰랐어. 니네 태어나기 전이야. 진짜 옛날이야.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지도 않던 시절이야. 엄청 비쌌겠지. 갔는데 TV가 벽에 붙어 있고 야, 이거 뭐야? 그래서 봤는데 이게 딱 했더니 이게 없어. 벽인데 야, TV가 이렇게 얇아. 그래서 야, 이거 개 신기하네. 엄청 신기하다. 막 그랬거든. 그게 한 19년 전 얘긴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 사람이지? 뭐가 또 고개를 끄덕거립니까? 어이가 없네요. 참나 씨. 어이가 없어서. 니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니는 태어나자마자 LCD가 다 보급되진 않지 않았어? 처음엔 다 불안거였을 거 얘도. 그래. 하여튼 씨. 자. 웃긴 놈들이야. 나를 무슨 할배를 만들려고 그래. 씨. 설마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나무 떼고 막 이럴 거 생각하는 거 아니지? 막 장작 패고 막 아궁이에 밥하고 막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교실에서 난로를 뗐어요. 진짜로. 원목 그 나무로. 진짜로. 그 아침에 당번이 다 그랬어. 전부 다 그랬어. 양동이를 들고 이제 나무 당번 가자. 나무 당번 가면 그게 이렇게 나무 쪼개는 거 있지? 그거를 이제 받아다가 교실 가운데 있는 난로에 그걸 해서 태웠어. 그 막 고등학교 때 애새끼들 그 담배를 막 겁나 피고 막 왜 이게 타는 냄새가 나니까 거기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막 피는 거야. 근데 이게 걸려 안 걸려? 100% 걸려.
담임한테 애들 나는 안 폈어. 나 안 폈어. 학교에서 뭘 펴? 씨. 양아치니? 자,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일단은 사각형의 밑면의 길이가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함수의 그래프냐면 이게 함수의 그래프야. 정말 좀 부족해 보이지만 요게 함수의 그래프고 그리고 y는 2라고 하는 직선과 x는 2분의 1과 x는 1로 둘러싸인 오케이. 자, 요게 바로 밑면. 요게 바로 밑면이야. 밑면. 바닥. 그런데 내가 얘를 잘랐을 때 생기는 이놈이 단변의 길이가 자, 한 변의 길이가 진 직사각형. 그럼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요거 치고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길이를.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겠죠? 근데 이 점의 y좌표는 2입니다. 이 점의 y좌표는 함수값이겠죠? 자, 함수값이 뭐냐? ln x분의 1이니까 요게 ln의 t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에서 ln의 t분의 1을 뺀 놈. 근데 알겠지만 t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더하기에 ln t로 봐도 상관없겠고 그리고 높이가 t니까 요게 단면의 넓이니까. 근데 부피가 존재하는 곳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2분의 1부터 1까지 이 친구를 적분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그 넓이들의 합인 부피가 나오겠다. 이게 바로 정적분해 활용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개념 끝. 자, 그래서 미적분투는 이렇게까지. 자, 우리 기백도 끝났고 미투도 끝났고 확통은 다음 주에 끝납니다. 자.